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은 적 말입니다. 친구, 형제, 심지어 오랜 법과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멀어지고 다시는 예전 같지 않게 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정약용은 이미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다고 해롭지 않으나 지나치게 가까우면 반드시 다툼이 생긴다. 오늘은 이 한마디가 왜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인지,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더 큰 절제가 필요한지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강가에 놓인 다리와도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단단하고 오래 버틸 것 같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알았다는 이유, 자주 만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리가 튼튼할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다리는 한마디 말, 한 번의 시선에 쉽게 금이 가버립니다. 옛날 어느 장터에 이름난 포목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을 맞으며 장사했고 덕분에 누구와도 겉으로는 원만했습니다. 특히 맞은편에서 자파를 파는 상인과는 늘 웃으며 안부를 나누었지요. 사람들은 그 둘을 두고 저 정도면 형제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목상이 쓰던 저울추가 미세하게 어긋난 것을 자파상이 지적한 겁니다. 자파상은 가볍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포목상은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장사한 지 몇 년인데 나를 속이는 장사꾼으로 보이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의 다리는 삽시간에 금이 갔습니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예전처럼 웃지 못했고 장터의 풍경도 서늘해졌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와 같은 상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거리는 멀다고 해로움이 되지 않으나 지나치게 가까우면 반드시 다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멀리 서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서운함이 생기지는 않지만 필요 이상으로 엉겨붙으면 작은 일도 크게 번지게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까우면 무조건 좋다. 멀어지면 정이 식는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거리가 있다는 것은 숨 쉴 틈이 있다는 것이고, 거리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짓누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매일 모든 속내를 드러내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울타리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담장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집에도 울타리가 있듯 마음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 곤란케 하지 말라.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가볍게 건넨 시선 하나가 상대의 깊은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칼날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수십 명의 친구와 어울려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50세, 60세가 넘어가면 오히려 그 많은 인연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안일, 건강, 자녀 문제 등으로 이미 마음이 무거운데 인간관계까지 복잡해지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노년은 말합니다. 멀리 있다고 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오래 간다. 한 노인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지기라 믿던 친구와 어느 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에는 농담도 주고받고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네 자식은 아직도 자리 못 잡았나? 우리 애는 벌써 집도 장만했는데.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이었지만
듣는 이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차라리 조금 거리를 두고 지냈다면 이런 상처는 없었을 텐데. 노인은 그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계의 거리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몇 년을 함께 했느냐,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가 아니라 서로의 울타리를 존중할 줄 아는가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울타리를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올리는 공간, 그것은 바로 집입니다. 집은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장소가 아닙니다. 집은 내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이 담긴 그릇이자 누구에게도 쉽게 내어주기 힘든 안식처입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흙 묻은 손으로 평생 일했고 수수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늘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추수철에 친구를 집으로 불렀다가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친구가 들어서자마자 무심히 이런 말을 던진 겁니다. 생각보다 집이 좁네. 아직도 이런 낡은 가구를 쓰고 있어?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농부는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친구를 다시 집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집은 곧 나의 역사와 자존심이 담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의자는 아버지의 손길을, 어느 장독대는 어머니의 정성을 품고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낡고 초라해 보여도 주인에게는 삶의 흔적이자 존엄입니다. 그런데 그 존엄을 건드리는 순간 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금이 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 곤란케 하지 말라. 집이라는 공간이 바로 그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가장 많이 품은 곳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 놓고 불러들이지만 사실 그만큼 상처받을 위험도 커지는 것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오랜 벗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는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다들 새 장판으로 바꾸던데 아직 그대로 두셨네. 그 말은 단순한 관찰일 뿐이었지만 듣는 순간 할머니는 얼굴이 뜨겁고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집은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삶의 무대인데 그 무대를 낮춰 본다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본래 치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풀어지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함부로 열어두면 치유의 공간이 오히려 긴장의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내 집은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라 비교와 불안의 장소가 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목은 가까움에서 시작되지만 멀어지는 것도 가까움에서 비롯된다. 집 초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친밀함을 나누려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어색함과 서운함을 키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생의 기록이 됩니다. 작은 살림살이, 오래된 장식 하나에도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평가받는 순간 존엄은 흔들리고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자식의 친구들을 자주 집에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야 정이 생기지 않겠어? 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들 중 하나가 집안을 둘러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그 말은 장난이었지만 아버지는 물론 그의 아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고 부모와의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집 초대가 아이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렇듯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내 삶의 내밀한 이야기와 가장 약한 자존심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남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게 됩니다. 집은 비교의 무대가 아니라 지켜야 할 안식처입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불러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집이라는 울타리를 온전히 지켜낼 때 관계도 함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집이 원래는 쉼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초대하는 순간 그 공간은 종종 무거운 짐으로 바뀝니다. 초대란 이름은 은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인과 손님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긴 여행을 마치고 막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직 옷도 갈아입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당신의 거실을 둘러보고 주방을 힐끗 바라봅니다.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점검받는 공간처럼 변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제는 편안해야 오래 간다. 억지로 힘을 쓰면 길게 이어지지 못한다. 집 초대가 바로 그 억지로 힘을 쓰는 교제가 되기 쉽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넘어갈 집안일도 손님이 온다고 하면 달라집니다. 방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지요. 겉으로는 아무 준비 안 했어. 그냥 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긴장으로 가득합니다. 실제 한 어르신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자주 집에 불렀습니다. 그래도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정이 이어지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초대가 끝나면 몸은 축나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며 뭐라도 더 내놔야 할 것 같고 혹시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친구들 웃고 떠드는 소리 들을 땐 좋았는데 막상 돌아가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지쳐야 하나 싶더라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알아누워 초대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손님 또한 편치 않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한 건 아닐까? 나 때문에 고생한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즐거움보다는 미안함이 더 크게 남습니다. 정약용은 경계했습니다. 정은 오래 가야 하고 오래 가려면 가볍게 이어져야 한다. 가볍게 마시는 차 한 잔, 공원에서의 짧은 산책 같은 만남은 오래 기억되지만 무거운 초대는 서로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 초대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내서 걸어가지만 곧 땀이 나고 숨이 차오릅니다. 목적지는 가까워 보여도 몸은 이미 지쳐 있고 마음마저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가벼운 짐을 들고 평지를 걸을 때는 긴 대화도 자연스럽고 즐겁지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이어질 때는 오래 가지만 무겁게 이어지면 금방 끊어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히 살며 손님 맞이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힘이 떨어지자 예전처럼 대접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가 기쁨이 아니라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밥 한 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평가받는 자리 같아. 그의 이 말 속에 많은 노년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의 장으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또 일렀습니다. 만남은 지나치면 흩어지고 모자라면 메워진다. 즉, 초대가 잦으면 지치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결국 관계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꼭 집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밖에서 만나 차 한 잔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야 관계도 오래 이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집 초대가 은혜 같지만 결국 주인과 손님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는 단순히 수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 자체를 흔드는 갈등과 서운함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같은 밥상을 나눴지만 돌아선 뒤 마음에는 작은 가시가 남아 오랫동안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집은 본래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긴장이 풀리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인데 그 공간에 타인이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무 의도 없이 던진 시선 하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 안식처를 흔들어 놓곤 합니다. 한 지인은 오랜 친구를 불렀다가 아직도 이런 낡은 장판을 쓰네라는 말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별 뜻 없이 말했지만 주인에게는 평생 지켜온 삶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집은 곧 살아온 세월의 기록인데 그 기록이 타인의 비교의 눈길에 의해 평가받는 순간부터 초대는 따뜻함보다 서늘함을 남기게 됩니다. 또 다른 불편은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놓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어떤 이는 그것이 눈에 거슬립니다. 어떤 이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야 편하고 다른 이는 소음이 싫어 조용히 대화만 하고 싶어 합니다.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집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는 사소한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 거리가 없으면 반드시 다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차이조차 크게 다가오고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하는 것이지요. 특히 초대 자리에선 말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자녀의 진로, 재정 문제, 건강에 관한 농담처럼 건넨 말이 듣는 이에게는 뼈아픈 상처가 됩니다. 아직도 결혼 안 했구나, 연금으로만 생활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같은 말은 한순간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정약용이 말은 짧으나 그 애는 길다고 경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집 초대라는 것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과도 같습니다. 돌은 작아 보이지만 물 위에 동심원이 끝없이 번져 가듯 초대 자리에서 오간 말과 행동이 관계 전체에 파문을 남깁니다. 어떤 파문은 금세 잦아들지만 어떤 파문은 호수 전체를 흔들 만큼 오래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 초대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인간관계는 가볍고 평온해야 합니다. 집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 갈등의 무대가 되는 순간 그 만남은 더 이상 정이 아니라 짐으로 남습니다. 꼭 집이 아니어도 만남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산책, 공원 벤치에서의 대화, 혹은 전화를 통한 안부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겁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집 초대가 어떻게 의도와 다르게 갈등과 부담으로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한 끼 식사 자리가 평생의 관계를 흔들기도 하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초대가 서운함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사실. 결국 그 중심에는 집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별한 성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은 마치 작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나만의 손길로 가꾸어온 나무와 꽃,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이야기가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정원에 누군가가 들어와 함부로 나무를 흔들고 꽃을 평가한다면 주인은 기쁨보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우면 해로움이 생긴다고 했던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지켜야 할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평안과 품격입니다. 그런데 무심한 초대 한 번이 그 평안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 과시와 체면을 위한 자리가 되어버린다면 그 순간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평가와 비교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초대한 자리가 끝난 뒤 고마움보다 후회가 더 크다면 그건 잘못된 만남이었다. 사실 노후에는 더 많은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편안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집을 열어 보여주는 대신 오히려 닫아두고 작은 공간을 지켜내는 것이 삶을 더 고요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검소하면 청렴해지고 청렴하면 자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라 소박한 집, 사람들로 북적이는 잔치가 아니라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인연이야말로 노년을 존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품격은 과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격은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집 초대라는 작은 선택 하나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굳이 힘들게 불러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공원에서 잠깐 걷고 카페에서 가볍게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편하면 관계는 오래가고 억지로 힘을 쓰면 오히려 금방 끊어집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집은 자랑의 무대가 아니라 나와 가족이 쉬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 울타리를 지켜낼 때 노년의 삶은 고요하면서도 존중받는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집 초대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인간관계에 지친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품격은 불필요한 만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거리를 지키는 절제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집을 쉼터로 지키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